주말 갔던 연휴가 지나갔네요. 한번 만져보시죠. 렛츠고. 자, 가보자. 저번 시간에는 거의 교재 검사하고 마무리 지었으니까요. 오늘은 우리가 교재 나가봅시다. 저번 시간까지 그래서 나간 게 우리가 부정적분까지 나갔고요. 오늘 이제 정적분을 나갈 건데 목표는 정적분부터 출발해서 뒤에 있는 넓이 개념까지 같이 설명을 들어가는 겁니다. 적분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점이 사실상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미분은 대수, 그러니까 수식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적분은 어디에서 출발했다고 얘기를 했어? 기억하지 않지? 어디서 출발했다고 했어? 기하에서 출발했다고 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형의 개념에서부터 먼저 출발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도형 쪽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식 쪽에서 이렇게 같이 출발을 해서 결국에 만나보니까 뭐야? 얘가 이쪽으로 내려가면 결국에 적분이 되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미분이 돼버리네? 아, 둘이 역연성 관계에 있구나. 이 녀석에 대해서 포커스를 잡고 공부했던 게 부정적분이었고 니들이 그 부분에 맞춰서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봤겠죠. 자, 오늘 배울 거는 이제 부정적분에서 붙잡 뺀 정적분을 배워야 되는데 그럼 이제 니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아니 우리가 역연선까지는 공부를 했는데 그치? 역연선까지 공부해서 그래 미분하고 적분이 서로 역연선 관계라는 건 내가 이해는 했는데 당신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기하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 기하니까 당연히 넓이의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그걸 오늘 배울 거야. 우리가 이게 왜 기하가 넓이에 대한 개념인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 거야. 여기까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너희들 그 내신 개념과는 조금 별개로 넘어가 있는 개념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미적 2로 넘어가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쌤 때는 얘가 수초에 들어가 있었고요. 정적분이 왜 넓이인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줄게요. 왜 정적분이 넓이인지에 대해서부터. 내가 첫 번째 시간 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어떤 애가 사각형 넓이를 구했었다고. 그랬더니 꼭 이상한 애가 하나 껴가지고 야 그럼 원넓이는 어떻게 구할 것 같아? 그러니까 걔 원넓이는 어떻게 구했다고. 그랬더니 이제 걔가 갑자기 와서 야 그러면 이러한 그래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건데? 라는 질문을 쳤다. 지금 너희 본 수업에서 시그마 아직 안 나갔죠? 나갔니? 나갔어. 드디어 나갔어. 재승승만. 너희들은? 저희는 내일 시험 보고. 너는? 이런. 몰라. 어쩔 수 없어. 이제 들어야 돼 그냥. 나는 많이 기다렸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빵 모양 넓이 구하라고 했다고 쳤다. 어떻게 할 거라고 그랬었어요? 이걸 네모로 다 가져갈 거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내가 만약에 네모를 큼직큼직하게 막 이렇게 갖고 갔어. 그럼 어떻게 돼? 넓이가? 오차 범위가 커지겠지. 근사치로 갈 수 있어도 그걸 정확하게 이거의 넓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 내가 그 밑변을 조금 더 줄여봤다 이거야. 밑변을 내가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줄여봤어.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오차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있어? 조금 더 줄긴 하겠지. 아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밑변의 길이가 뭐하면 뭐할수록 다운되면 다운될수록 정확도 오차 범위가 올라가는구나. 이게 이제 공부가 돼버렸다고. 그래서 내가 밑변의 길이를 어떻게 하면 제일 많이 줄일 수 있을까? 마치 거의 0처럼 보이게끔 해야 되는데 0처럼 오케이 너희 같은 개념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공부를 했었구나. 극한이라는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봤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여기 값을 a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x의 값을 여기의 값을 b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녀석들의 길이는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b-a라는 녀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그 b-a를 뭘로 나누게 될 거야? 무한대로 나누게 될 거야. 그럼 마치 뭐처럼 보이겠어? 저 b-a라고 생긴 빵을 정말 잘게 썰었다. 마치 뭐처럼? 거의 선처럼. 그럼 내가 그 선을 싹을 싹싹 다 모아버리면 뭐가 되겠어? 저 넓이가 그대로 나오겠지. 근데 그 선은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선이라고 하는 거는 밑변의 길이가 마치 몇처럼 보이는 거의 0에 가깝게 보이는 뭐랑 똑같을까? 모양이 뭐랑 같을까? 한번 그거를 선이 하나 있을 때 걔를 막 확대했다고 생각을 해봐. 최대한 확대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될까? 너희들 여기다 펜을 이렇게 한번 찍 그어봐. 그런데 막 확대해봐 한번. 그럼 어떻게 될까? 무슨 모양이 될까? 삼각형일까? 사각형일까? 원일까? 뭘까? 오각형이 나오겠니? 그렇지 사각형이 나오겠지. 사각형 중에서도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의 느낌이 확실히 보이겠지. 왜? 밑변의 길이랑 윗변의 길이가 서로 같을 테니까. 그러면 직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해? 그래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은 자 여기 밑변의 길이가 이제 마치 뭐처럼 보이는 거야? 무한대분의 b-a처럼 보이는 거야. 됐지? 그럼 얘가 높이는 뭐야? 얘는 그 높이는 뭐야? 높이. 이거 함수잖아. fx잖아. 뭐처럼 보일까? 얘 그 높이는 뭐처럼 보일까? 말하고? 함수값. 그러니까 뭐 좀만 더 쉽게 가자. 뭐 너희 혹시 뭐 오늘 뭐 리셋하고 왔니? 혈 지났다고? 사실 뭐 y값 함수값이 y값이지. f x값 y값처럼 보이겠죠. 됐네. 난 이걸 더 이상 설명을 넣어가지는 않을 거야. 우린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구분구조법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 외울 필요도 없어. 왜? 니네 문과잖아. 한 명 빼고. 외우지 마. 그냥 난 이걸 지금 설명한 이유가 야, 나 이거 지금 설명했다. 니네 나중에 고3 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걸 설명한 이유는 딱 하나야. 내가 정적분이 넓이 개념이라고 니들한테 백날 천날 떠들어봤자 요 개념이 없으면 정적분이 왜 넓이 개념이야? 왜 정적분을 그렇게 설명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쌤이 그냥 이렇게 설명 한번 하고 들어가는 거야. 평소에 원래. 자, 구분구조법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이러한 그래프의 넓이를 잡을 때 쓰는 거라고. 밑변의 길이를 뭘로 나눠서? 무한대로 나누고 걔네 그 y좌표를 곱해주면 사실상 그게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 직사각형 구하는 방식으로 이걸 싹 다 시그마를 쳐서 더해버리면 그게 뭐가 나올 것이다? 넓이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게 빵 모양 같이 생겼잖아요. 되게 식빵 모양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식빵 모양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 내가 너희들한테. 물론 부피가 맞겠지. 그거 구하라고 그랬어. 그럼 니네 어떻게 할 거야? 그거를 잘게 쓸 거야. 이제는 최대한 잘게 쓸 거야. 어떻게 보일 수 있게끔 면 하나하나가 직사각형처럼. 오케이? 면이 아니죠. 그냥 모양 하나가 직사각형의 모양처럼 보일 수 있게끔 내가 최대한 잘게 쓸 거야. 오케이? 그걸 최대한 잘게 썰어서 그걸 다 뭐 할 거야? 더 할 거야. 그러니까 이 개념에는 벌써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극한 개념도 들어가고요. 뭣도 들어가는 거야? 시그마 개념도 들어가는 거야. 물론 함수 개념도 들어갈 것이고. 자, 결론은 정적분을 왜 우리가 넓이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식을 전개시켜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니까 너무 힘들었다 이거야. 당연히 옛날에는 이 방법으로 넓이를 구했을 거야. 근데 이걸로 맨날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너무 불편하고 어려웠다. 그래서 뉴턴의 스승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잠깐만 이거 이렇게 만들면 공식이 되는 거잖아. 이야 개꿀이네. 한 개의 뭐가 나온 것이다? 정적분이 나온 것이다. 그럼 쌤 정적분 이제 쌤 스타일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면 나는 정적분을 한 줄로 끝내놓는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분한테 옛날에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수학 선생님들 하는 게 뭐겠냐? 밥 먹고 뭐 할 것 같아? 야 한번 맞춰봐. 선생님들끼리 뭐 회식을 한다던가 밥을 먹었어. 그럼 우린 뭔 얘기를 할까? 우리가 뭐 주식 얘기하고 있을까? 세계 정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까? 뭐 요즘 아이돌들에 대해서 얘기할까? 아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딱 세 가지밖에 없어. 니네 욕, 니네 칭찬, 그리고 수학 이야기, 수업 이야기 이런 얘기밖에 안 해. 뭐 니네 욕이라고 해봤자 사실 별거 없어. 이준이 요즘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이준이 구청하기 힘들어. 뭐 이 정도? 자 뭐가 됐든 간에 그때 당시 한번 나왔던 이야기인데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쌤 설명은 아니다. 쌤 그 설명은 모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필요 없어. 10년 동안 이러고 있으니까. 자 정적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난 애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냐면 부호가 있는 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어느 포인트에서 모순이 생겼다고 했을까? 그 선생님은 어떤 포인트에서? 그렇지 부호가 있다라는 거에서 벌써 모순이 생겨버려. 넓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부호가 있으면 안 돼. 넓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조건 뭐밖에 없어? 플러스 양수밖에 없지. 그치? 자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요. 여기서 y값이 뭐라고 했어 내가? 높이를 의미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 그럼 y값이 음수에 찍히는 그 순간부터 높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음수라고 해야 돼. 그거는 야 그러면 밑변에다가 결국에 뭘 곱할 거라는 거야? 음수 곱할 거라는 거거든. 그럼 사실상 그 넓이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모순이 있는 건 나도 인정해. 나도 인정하니까 뭐 이 개념을 내가 정확하게 이건 수학적 개념이야 라고 말 안 할 거야. 모순이 있는 개념이야. 하지만 얘네보다 너희들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나는 부호가 있는 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쌤 부호가 왜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x축을 기준으로 x축 기준으로 위로 만들어지게 되면 x축보다 위에 있다는 거니까 y값이 양수가 찍힐 거고 y값이 양수가 찍혔다는 거는 높이가 양수가 찍혔다는 거고 그럼 밑변에다가 높이 양수를 곱해버리는 거니까 그때는 넓이가 양수가 찍히겠죠. 이렇게 찍을 거. x축보다 아래에 있게 만들어버린다고 하면 x축보다 아래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넓이가요 어떻게 만들어질까? y값이 음수가 찍혔고 높이가 음수가 찍혔으니까 넓이가 음수가 찍혔습니다 라고 난 이야기할 거야. 그럼 왜 이걸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모순이 있는 걸 아시면서 자, 이 정적분 파트에서 넘어가면은요 정적분의 활용이라는 파트가 나와요. 정적분의 활용이라는 파트에서는요 제일 첫 번째로 나와주는 게 뭐냐면 넓이입니다. 이 그래프의 넓이는 무엇입니까? 몇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렇게 너희들한테 뭐를 이야기하냐? 야 들어왔을 때 뭐가 어려워? 그냥 뭐 하면 돼? 위랑 아래 구분해. 위에 거랑 아래 거 구분해서 따로따로 계산해서 절대값 서로 치우고 그리고 더해. 그럼 뭐가 만들어진 거야? 플러스 플러스니까 걔는 어차피 모순이 없는 거잖아 그때부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니들이 정적분 활용에 있는 첫 번째 파트가 끝난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지금 이 근처 고등학교를 계속 몇 년 동안 하고 고이들을 그렇게 몇 년 동안 수업을 하면서 파트별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때 뭐라고 했었냐? 정적분 파트를 들어갔을 때 아이들한테 있어서 가장 복병이 되는 케이스는 딱 하나야. 뭐? 계산. 계산이 제일 복병이야. 니네 부정적분 계산해볼 때도 사실 분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는 걸 알고 있잖아. 근데 그건 진짜 10만 구하면 되는데도 되게 뭐가 많이 나왔지 계산이. 자, 이번 정적분은요 계산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물론 계속 설명은 하겠지만 계산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그 계산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다 이거야. 불편하다 이거야. 쌤도 하면서 많이 화내. 문제 풀면서 아우 하기 싫어 이래. 실제로 정적분 수업 들어갈 때는 되게 양아치가 될 때도 많아. 수업하다 갑자기 자 여기까지 계산은 니들이 해 하고 이렇게 가끔 넘어갈 때도 많아. 근데 이걸 왜 지금 말을 하는 거냐면 저번에도 얘기했고 매번 내가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사고력이 줄어들면 뭐가 된다? 계산은 늘어난다고 얘기를 했어. 오케이? 생각이 짧아지면 계산의 시간이 길어져. 그럼 왜 이걸 계속 이야기하냐? 함수에서의 가장 핵심은 누구야? 라고 하면 무조건 그래프야. 그래프가 가장 핵심이야. 그러면 정적분 파트를 들어왔을 때 뭐랑 연결시키라는 거야? 그래프랑 연결시키라는 거야. 내가 저번 시간에 너한테 그랬었지. 너가 너무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렇게 따로 보고 아직까지도 문제풀이가 방정식 유형에 거의 맞춰서 문제를 풀고 있어서 고2부터는 힘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고2부터는 좀 스타일을 바꿔라 너희들이. 고2 때부터는 약간 함수 쪽에 조금 더 치중시키는 방향으로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자, 오늘 정적분 수업 들을 때도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내가 오늘 처음 마음가짐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뭐가 되든 나는 그래프랑 최대한 연결시켜서 문제 풀 거야. 최대한 그래프랑 연결시킬 거야. 단순 계산 문제들은 그냥 풀겠지만 여기서 조금만 난이도 올라가더라도 나는 최대한 열심히 뭐 할 거야? 그래프랑 연결시킬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이 뉴턴의 스승께서 구분구조법을 보시면서 어떠한 공식을 만드셨냐? 라고 한다면 결국엔 A에서부터 B까지 넓이를 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A에서부터 B까지 부호가 있는 넓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인테그랄 때려놓고요. 자, 여기에 원래 비어있었죠. 여기 원래 니들은 비어있었지. 근데 이제 여기다가 A부터 B까지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여기 뭐라고? A부터 B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fx라는 그래프의 넓이 dx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라고? 그게 구분구조법의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근데 구분구조법이라고 하는 게 뭐였다고? 내가 설명했던 넓이 개념이었다고. 부호가 있는 넓이 개념. 자,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쳤을 때 너희들한테 넓이가 만들어지긴 할 텐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다? 부호가 있는 상태에서 넓이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 부호는 x보다 위에 있으면 양수로 아래에 있으면 음수로 만들어질 것이다. 계산법은 간단하네. 계산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 fx라고 인테그랄을 적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저번에도 옛날에도 주의할 팁이라고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fx는
소문자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다. 이 멘트가 있어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 그냥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해주는 거야. 예전에 그 문제 포인트에서 이 부분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자, 이 말이 있었을 때 라지 fx는 fx의 부정적분인 거고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그냥 뭐 규칙처럼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여기다 다시 한번 a, b 이렇게 적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적을 때 어떻게 적용되냐? 얘의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fb한테 fa를 빼시면 됩니다. 왜요? 계산해서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시간도 아직 못 배운 애들인데 이걸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나중에 계산해보시면 여기 나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A 아니야 물어보시든가요. 무조건 그리고 와달라고 하고.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옛날엔 저거 했을 거야. 맨날 저걸로 했을 거야. 힘들게 했을 거야. 근데 저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 확실히 문제 풀 때 꽤 오래 걸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데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럼 쌤 얘를 그래프로 설명 한 번만 해주시죠. 오케이, 그래프로 한번 설명해줄게. 자, 만약에 이 3차함수가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부터 B까지였다고 쳐보자. 자, 내가 이쪽 넓이를 S1이라고 쳐볼게. 이쪽 넓이를 S2라고 이야기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치라는 거지? A부터 B까지. 그러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넓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둘 다 양수라고 할게요. 그러면 S1은 X축보다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위에 있으니까 양수인 거야. 됐어? 얘는 X축보다 아래에 있어 위에 있어? 그러니까 함수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막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넓이라고 얘기할 수 있긴 해? 그건 아니야. 만약에 너희들한테 실제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S1한테 뭘 넣어야 돼? S2를 더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정적분 치면 넓이구나 해버리면 나중에 활용 들어가서 힘들고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A부터 B까지를 했을 때 X축을 기준으로 위에랑 아래를 구분 지으세요. 일단 X축을 기준으로 위에 있을 때는 양수, 음수 이렇게 따로 양수, 음수 이렇게 따로 그리고 더할 때는 부호를 맞춰서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여기가 이제 업그레이드 포인트예요. 왜? 니들이 문제를 풀 때 단순히 맨날 요걸로만 나오면 정적분이 너무 쉽지. 응? 내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니네 막 부르고 이런 학교 애들 결국에 시험 어려워진다니까. 고1 때부터는. 고1 때 그렇게 쉬워도. 응? 그럼 맨날 요것만 나왔다니까. 고1이라고 하면은. 니네가 고1 수준에서 엄청 있다라고 하면 학교 난이도가 고1이 요거밖에 안 나와 진짜. 농담 아니야. 진짜 이거밖에 안 나와. 근데 고2가 되는 순간 얘보다 얘가 훨씬 더 많이 나와. 이건 이러한데요. 내가 재작년에 장고 이제 시험지를 품평해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장고 시험지를 계속 풀었어. 장고 시험지를 한 2년치를 풀었어. 3년치를 풀었어. 근데 장고가 원래 시험지를 얻기가 힘들어. 알고 있니 혹시? 장고는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그 시험지를 안 올려줘. 그래서 맨날 이제 애들한테 부탁해가지고 교무실에서 찍어오고 막 그랬어. 근데 내가 진짜 3년치를 겨우겨우 얻었다. 학생한테 진짜 부탁해가지고. 그래서 걔가 딱 갖다 줬는데 문제를 보는데 그때는 약간 내가 정적분을 오랜만에 푸는 것도 있고 해서 귀찮아. 그래서 나 빨리 하고 끝낼래 라는 마음으로 막 식으로 가고 있었어. 무시했지. 에이 뭐 고등학교 2학년쯤이야 이러고 이제 무시하고 그냥 막 풀었지. 야 다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어. 미쳐버리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남은 두 개의 시험지는 좀 진지하게 한번 해봐야겠다. 한번 빡세게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풀었어. 그랬을 때 약간 그래프 개념을 많이 썼지. 그 파트에도 이제 문제를 풀 때는. 그랬더니 이제 뭐가 되냐? 시간이 반으로 줘. 내가 산 증인이라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이런 문제들이 꽤 나와요. 이거는 그냥 지울 건데 최근에 모의고사에서도 출제가 몇 번 됐었고요. 최근 작년 학교 중에서 어디 나왔었냐? 신도림고랑 구로고에서 나왔었던 것 같네요. 수중특강에서도 이 문제나 똑같은 게 하나 있었고요. 대충 이렇게 있다 칩시다. 이렇게 있다 치고 대충 할 거니까. 대충 이렇게 있다 쳐봅시다.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a부터 b까지, b부터 c까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0부터 a까지, b부터 c까지, a부터 b까지, b부터 c까지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애들이 제일 하위권 아이들은 이제 뭐 하냐면 포기를 하고 중위권 아이들은 뭘 하냐면 그래? 0부터 a까지를 계산하고 a부터 b까지를 계산을 하고 b부터 c까지를 계산을 해서 걔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거니까 어차피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건 A1과 D에 대한 식만 알면 되는 거고 그럼 힌트가 충분히 넘쳐나니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뭐 얘한테 얘 빼고 얘한테 얘 빼서 D 구하고
왜? 이거 두 개 뺀 거랑 이거 두 개 뺀 거는 값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걸로 등차수열에 등차수열에 D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공차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걸 구하고 A만 적으로 보면 되겠군. 풀 수 있지. 맞아. 그렇게 풀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자, 얘를 A라고 치면 얘를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 A 플러스 B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X축보다 아래 있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D라고 쓸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거는 A 플러스 ED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싹 다 무시하고 내가 만약에 0부터 C까지를 정적분을 쳐버렸다 라고 생각해버리면 뭐가 나오는 거야? 0부터 C까지 그냥 정적분 해버렸다 라고 해버리면 뭐가 나오는 거야? 얘는 셋 더하는 거 아니야? 그럼 몇 나와? A 플러스 D 나와. A 플러스 D는 뭔데? A 플러스 D는 뭔데? 이게 넓이랑 똑같은 거야. 아, 0부터 C까지 정적분 친 게 A부터 B까지 정적분 친 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구나. 자, 이걸로 어떻게 알아낼 건데? 이 식으로 어떻게 알아낼 건데? 왜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파트 들어와서 계속 그래프 하고 있는지 니들이 이유를 느껴야 돼. 나중에 느낄 거야 아마. 근데 미리 하면 얼마나 더 좋아? 꼭 몸이 당해봐야지 알아? 그건 아니잖아. 그치? 자, 필기 한번 하고요. 필기 한번 하고 계속 추가적으로 설명해 줄게요. 일단 전체적인 개념은 이 정도입니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줄 거예요. 오늘은 한번 차력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개념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지워도 될까요? 아직 다 못 적은 친구들은 찍으시겠습니까? 친구분들 있으시죠? 다 적었어요. 지울게요. 오케이. 넘어가 주시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됐어? 이해됐으면 좀 고개 좀 끄덕여. 아니면 아이콘 그려주시든가. 너 안 됐어? 많이 안 먹었니 설에? 왜 이렇게 다들 좀 안 쪘지? 좀 다들 쪄서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설인데? 갔다 왔니 다들? 좀 올해 수학은 어떠세요? 좀 괜찮으신가요? 올해 경기는 좀 어떤지 한번 여쭤볼까요? 작년보다 좀 더 늘으셨나요? 엥? 너 요즘 뭐 뺏기니 세뱃돈? 아니에요. 자, 작년보다 올라갔다 손. 오, 주가가 올랐어 쟤는. 자, 떨어졌다 손. 아, 떨어졌어. 유지. 모른다야? 너희 둘은? 모른다?
서율이는? 신학기가 떨어져. 수입이 반토막. 까비. 자, 시그마랑 인테그랄을 상당히 비슷한 개념으로 설명하는 선생님들도 많고요. 실제로 비슷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애초에 정적분의 그 넓이라는 개념에 시그마가 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결이 좀 비슷한 게 있다고 얘기를 했죠. 뭐 우리 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그마를 나왔고, 그래서 쌤이 저번에도 너희들한테 설명했던 거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경비를 한다고 했어. 단속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맞지? 그러면 시그마에서도 마찬가지고 인테그랄도 마찬가지고 뒤에서 dx 이런 식으로 걸어놓음으로써 나는 누구만 단속할 것이다? x만 단속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자, 포인트를 오늘은 조금 만들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부터 먼저 이야기를 합시다. 근데 이거에 너무 꽂혀있지는 마시고요. 자, 첫 번째 포인트.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는 일단 정적분의 개념에 대한 이해. 그건 되셨죠? 됐죠? 자, 두 번째 포인트. 정적분을 어떻게 하면 계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니 쌤 정적분 계산 뭐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빡세요. 아니 쌤 뭐 그래프로 넘기면 뭐 더 그래 그래프로 넘기면 쉬워지겠지. 근데 결국엔 걔도 그래프 해도 나중에 계산이 들어와. 그러니까 생 계산으로 갈 거냐 아니면 어디까지는 그래도 좀 사고력으로 갔다가 거기서부터 계산으로 갈 거냐 요거거든. 응? 그러니까 포인트를 좀 알고 있어야 돼. 느낌을 알아야 된다고. 야 처음부터 여기까지 걸어올래? 아니면 엄마 가는 길에도 여기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데 갈래 같이를 할래야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걸어올 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그래프는 그냥 엄마 여기까지 데려다 줄게. 거기서부터 걸어갈래? 그 엄마가 데려다 줄게. 거기까지가 사고력. 오케이? 걸어갈래? 여기는 뭐? 계산. 근데 집 여기 앞에 바로 코앞이야. 엄마가 이러죠. 저기 아파트 입구까지 내가 데려다 줄게. 같이 갈래? 근데 엄마 화장하고 뭐하고 하고 있으면 좀 시간 좀 걸려. 어떡할래? 학원에서 여기까지 너네 집까지 한 3분 걸려. 엄마 화장하는데 5분 걸려. 기다릴 거야? 나는 기다리긴 해. 오케이 그런데? 아싸? 오케이? 이러긴 하는데 기다릴 거야? 안 기다릴 거지? 그치? 그거야. 어느 정도의 문제들에선 사고력이 필요 없이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 그럼 봐봐. 제일 현명한 선택. 엄마가 데려다 준대. 근데 한 10분 넘게 걸리는 거리야. 그럼 그 5분 기다리는 거 문제 돼 안 돼? 기다릴 거지. 그치? 근데요. 엄마가 화장하고 뭐 하는데 한 5분 걸려.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한 3분이야. 그럼 어떡할래? 걸어올래 말래? 걸어온다면 안 돼. 여기서 뭐 한다고 해야 돼? 정답은 자전거 타고 온다고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걸어오는 건 제일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참 세 파트야. 첫 번째, 사고력으로 문제를 어떻게 쉽게 갈 것이냐. 두 번째, 계산을 할 거라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계산할 것이냐. 그게 없다면 어쩔 수 없다. 노가다를 뛰자. 그냥 걷자. 이렇게 세 포인트. 그럼 제일 피해야 되는 게 뭐야? 제일 피해야 되는 거. 걸어야 되는 걸 제일 피해야 되는 거야. 제일 선호해야 되는 건 엄마 차 타고 오는 걸 제일 선호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도저도 못한다? 그럼 뭐 해야 돼? 그나마 조금이라도 효율적인 자전거라도 타고 와야 돼. 그래서 지금 설명할 건 자전거 설명할 거야. 알겠지? 지금부터 아마 한 30분 동안은 계속 자전거만 설명하고 있을 거야. 자, x만 단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고로 내가 만약에 앞에다가 인테그랄 k(f(x)dx라고 만약에 만들어져 있어. A부터 B까지라고 얘기했다 쳐보자. 이것도 어차피 부정적분에서 배웠던 것처럼 뭐 할 수 있다? K를 앞으로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는 것이다. 어차피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너희들이 편한 쪽으로 접근을 하라고. 아 무조건 빼는 게 좋은 건가? 아 무조건 빼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어. 왜? 정적분을 치는데 뭐 2x의 세제곱이래. 근데 내가 그 2 보자마자 아싸 빼야자고 뺐어. 그럼 결국에 x 세제곱 정적분 쳤어. 아니 x 세제곱이 안 돼. 쏘리. 2x였다고 쳐보자. 2x였어. 내가 이 보자마자 아싸 개꿀하고 뺐어 앞으로. 그럼 결국에 x를 정적분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x 정적분해봐. 그럼 뭐 나와? x 부정적분 쳐봐. 몇 나와? 2분의 1 x제곱 나오겠지. 아 그거 좋아? 안 좋지. 그럼 차라리 2가 있었으면 어땠겠어? 2x였으면 어떻겠어? 그건 어때? x제곱 될 거 아니야? 뭐가 더 계산하기 편해? x제곱이 더 계산하기 편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생각해. 무조건 빼는 게 현명한 걸까? 그것도 아니고 무조건 넣는 게 현명한 건가? 그것도 아니야. 그럼 뭐 하는 거야?
내가 계산을 편하게 이끄는 쪽이 좀 더 좋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인테그랄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뭐 바로 나오는 거니까 a부터 b까지 fx dx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었다 라고 한다면 너도 마찬가지로 내고할 수 있다? 뭐 이건 다 부정조건에서 배웠던 거니까 맞죠? 되셨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 우리의 신도림역이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가 대림역에서 신도림역 갈 거야. 신도림역에서 내려서 다시 물레역까지 갈 거야. 내릴 거야? 내릴 거야? 나는 안 내릴 거야. 왜? 뭐 하면 되니까? 쭉 타고. 그치, 쭉 타고 가면 되는 거니까. 내가 2호선을 탄다는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대림에서 신도림, 신도림에서 물레 이렇게 갈 거야. 그럼 내가 중간에 내려 안 내려? 내리면 바보야 걔는. 맞지? 어떻게 해? 그냥 쭉 타고 가야 돼. 자, 걔는 왜 지금 말을 했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자, 플러스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x dx 라고 설명이 만약에 들어왔다면 fx라는 이 함수 그래프 똑같은 그래프죠. 그러니까 똑같은 fx니까 a부터 b까지 그리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b부터 c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럼 이걸 굳이 내가 a부터 b까지 구하고 b부터 c까지 구해서 굳이 이걸 따로따로 했어야 될까? 자, 그래프로 들어가 볼까? A, B, C. 그럼 얘가 의미하고 있는 건 뭐? 여기 S1. 얘가 의미하고 있는 건 뭐? 여기 S2. 그러면 A부터 B까지 S1한테 B부터 C까지 S2를 넣으라는 이야기야. 사실상 뭐랑 같은 거야? A부터 C까지를 정적분하는 거랑 똑같다는 이야기인 거야. 아,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 같은 지하철인가? 같은 그래프인가?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유지가 있는가? 이거. B라는 경유지가 발생했는가? 안 했는가? 자, 그렇게 되면 얘는 이제 내가 뭐로 적을 수 있어?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B 경유하고 C까지 이렇게. 그리고 fx, dx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쌤,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있죠? 있어요. 책에도 없는 거 하나 더 있어요. 뭐 있냐?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한테 빼기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x, dx를 만약에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이제 얘로 또 설명 한번 해보자. A부터 C까지니까 S1한테 S2를 넣는 거고 걔한테 뭘 빼는 거랑 똑같은 거야. S2를 빼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뭐가 남아? S1만 남게 되겠지. S1이 남는다라는 건 결국엔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얘네들은 어차피 어디서 나온 애들이니까 부정적분에서 나온 애들이니까 그렇게까지 문제가 낼 건 없지만 그런 녀석들은 없겠지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구간의 연결을 조금 공부하고 있으시면 계산을 하실 때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쌤! 여기에서 우리가 결국에 새로운 녀석을 공부할 때 쌤이 항상 뭘로 지금 가고 있네요? 그래프로 지금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그럼 그래프가 지금 들어온 김에 한 번 더 들어갑시다. 자전거 하나 더 배웁시다. 자, 뭐가 있냐? 우리 우함수하고 비함수라고 말하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 우함수, 비함수 기억하시나? 물론 몇 번 들어본 적은 있었을 텐데. 자, 우함수는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얘기를 하지? Y축 대칭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비함수는 우리가 뭐라고 하지? 원점 대칭 함수라고 얘기를 하지. 너무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해줬어. 정말 잘해줬어. 왜? 우함수가 뭐지? 했을 때 간혹 가다가 아이들이 짝수 함수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고 비함수는 뭐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홀스터스 함수라고 말을 하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명제로 따지면 우함수가 더 큰 거야? 짝수차수 함수가 더 큰 거야? 그치, 우함수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우함수 안에 누가 있는 거야? 짝수 함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걸 왜 지금 말을 꺼내는 거냐면 나중에요 또 이걸 배워요. 뭐에서? 삼각함수에서 배워서 사인 함수는 우함수야 비함수야? 그러면 뭐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기함수가 뭐야? 홀수 속성세 잃어버린 말이 된다고 안 된다고? 말이 안 된다고. 근데 문과면 그렇게 말해도 안 넘어가. 왜? 너희 사이언스 뭐 그런 거 미분 안 할 거거든. 조건 안 할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니들이 미적을 끝내는 건 여기 미적분 파트에서 끝나거든. 그럼 미적분 파트는 내가 첫날 이야기했다 이거든. 뭐 다항함수라고. 그렇지. 그럼 니들이 여기에서 배우는 다항함수, 우함수와 기함수는 짝수차수랑 홀수차수로 구분 지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직 고3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냥 조금 마음 편하게 수초에서만큼은 미적분 파트에서만큼은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짝수차수랑 홀수차 이렇게 구분을 지을 거야. 여기에서 조금 더 편하게 하려고. 됐지? 자, 여기서 내가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발동 조건이 있어요. 발동 조건은요, 딱 보자마자 냄새가 납니다. 구간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인테그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진짜 많이 씁니다. 마이너스 a부터 어디까지? a까지. 시작과 끝에 절대값만 먹은 거야. 같지만 절대값은 같지만 뭐만 다른 거야? 부호만 다른 거야. 시작과 끝에 절대값 갖고 부호가 달라져야 돼. 이렇게 만약에 만들어서 있을 때는 가는 이렇게 들어간다. 왜? 자, 우함수도 어쨌든 간에 y축 대칭이죠. 그쵸? a라는 점이 있었으면 얘한테 y축 대칭 시키면 어디가 나와? 마이너스 a가 나와요. x값을 따져. 기함수도 마찬가지로 원점 대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x값만 따지는 거야. a라는 점이 있어. 원점 대칭 시킬 거야. 그럼 x값 몇 나와? 마이너스 a 나와.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의 성질을 사용하고 싶으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로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 우함수 하나 그려볼게요. 왜 흰색이 아니야? 우함수 하나 그려볼게요. 대충 이렇게 있다 적어봅시다. 자, 기함수 하나 그립시다. 이렇게 하나 그렸다 적어봅시다. 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점점 분석하고 이렇게 했었다 적어봅시다. y축 대칭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이쪽에서 내가 S1을 만약에 만들게 되면 요점 넓이는 뭐가 만들어질까? 아예 뭐래 저 바보 같은 놈을. 그치, S1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y축 대칭이니까 x보다 둘 다 위에 있고 부가 달라지는 않을 거 아니야.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만약에 fx를 하라고 하면 인테그랄을 치라 그러면 뭐 하는 거랑 똑같을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를 만약에 하라 그랬어. 이건 fx 함수고. 그럼 얘는 뭐랑 같을까? 이거 일단 몇이야? 몇이야? 가만 얘기해. ES1이죠. ES1. 됐죠? 정신 차리시고. ES1이죠. 맞죠? 자, 근데 이건 뭐랑 더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 그럼 S1한테 2배 한 거랑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계산할 때 누가 정말 좋냐면 0이 정말 좋아요. 정적분 계산하실 때는. 정적분 계산할 때는 0이 최고입니다. 그럼 0 갖고 오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야. 0부터 a까지 fx, dx 것이고 곱하기 몇? 2 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야, 왜 이 좋은 거라고? 0이 좋은 거야. 0이 미쳤다고. 왜? x값이 다 사라질 거 아니야. 됐어요 여기까지. 다 사라질 거 아니야. 얼마나 좋아요. 최고 아닙니까? 그쵸? 자, 야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S1이 나올 거고 여긴 S1이 나오겠죠. 됐어요? 그러면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를 만약에 걸어주면 몇 나올까? 마이너스 S1한테 S1을 더하겠죠. 몇이야? 0이야. 와우. 계산할 필요 없어요. 됐니? 그럼 쌤 이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얘를 누구랑 같이 연결시켜? 얘랑 연결시켜. 우함수랑 기함수가 같이 있더라도 예를 들면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있었다고 쳐봐. 걔는 우함수야 기함수야? 기함수. 아이씨 뭐래 저 바보다. 다시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있어. 그럼 뭐 하면 돼? 뭐야 그건? 우함수야 기함수야? 짝수차수만 있어 홀수차수만 있어?
지금 니네 표정이 지금 또 뭐라는 거야? 라는 표정이야. 그게 맞아. 그게 맞아. 답이 없어. 뭐야? 우함수야 기함수야? 아니야. 둘 다 아니야. 우함수라고 할 거면 짝수차수만 있어야 되고 기함수라고 하면 홀수차수만 있어야 돼. 다시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우함수야 기함수야? 대답. 뭐야?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둘 다 아니야. 오케이? 근데 내가 거기다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라고 썼어. 발동조건 성립했어 안 했어? 발동조건 성립했지. 그치? 그럼 얘랑 연결시켜.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닌 거는 맞는데 내가 그걸 찢을 수 있어 없어? 찢을 수 있어. 어떻게? x제곱 더하기 x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그럼 x 세제곱 더하기 x는 우함수야 기함수야? 그건 기함수가 맞지. x제곱 더하기 1은 우함수가 맞지. 발동조건 성립했지. 그치? 왜 이렇게 쓸까? 계산하기 편해 불편해? 이렇게 쓸 때 계산하기 겁나 개꿀이지. 그럼 쌤 방금 기함수로 추출해놓은 거 있잖아요. 따로 뺀 애들 있잖아요. 제가 계산해요 말아요? 계산하지 마세요. 왜? 뭐 할 거니까 0 갈 거니까. 그럼 그 짝수 참수가 그 이제 우함수 빼는 거는요? 그건 0부터 a까지 해서 곱하기 2 하시면 되죠. 그러면 제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x제곱 x제곱 뭐 x 더하기 1 이거 통으로 원래 정적분 쳤어야 됐던 게 이제 뭐가 돼버렸네요? 이제는 그냥 따로 찢어서 이제 우함수 기함수 분류하고 분리수거 해놓고 들어가니까 쉽게 푸네요. 단 이건 언제 분리수거 하는 날이라고? 발동조건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그래서 발동조건이 이게 맞는데 들어갈 때는 뭐 해라? 이게 나온다고 하면 꼭 분리수거 해라. 분리수거를 꼭 해라. 포기하지 말고. 문제 보고 쌤 이거는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니네요. 포기요. 이게 아니라 눈에 진짜 불을 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이거를 우함수 기함수로 풀고 말 것이다. 뭐가 나왔을 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가 나왔을 때. 뭔 수를 써서라도 나는 꼭 할 것이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분리수거하는 거야.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입니다. 딱 말을 들었어. fx dx야 라는 말을 들었어 니들이. 그러면 fx dx?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우함수 기함수 할 수 있겠는데?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니네? 포기 그냥 계산해야겠다. 이러면 하수새끼 뭐 해라? 마이너스부터 a까지? 내가 뭔 수를 써서는 내가 너는 내가 무조건 뭐를 풀 것이다. 자, 우함수 기함수 풀 것이다. fx dx 왜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니야? 다 찢어버렸어. 다 분리수거야. 우함수끼리 빼고 분리수거, 기함수끼리 빼고 분리수거. 기함수는 0으로 날아갈 거니까 계산 안 할 거고 우함수끼리 나왔을 땐 0부터 a까지 하고 곱하기 2 치면 되니까 아싸 했고요. 이렇게 들어간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 않은데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딱 몇 가지만 추가할게요. 자,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x dx를 만약에 하라고 했어. 그럼 이거는 이제 계산으로 따지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A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그럼 얘는 몇 나올까? 그렇지, 얘는 0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한 개 더. 예, 정적분을 했을 때는 적분 상수 C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왜? 빼니까 상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적분 파트로 들어왔을 땐 적분 상수 C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제 막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또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얘기를 들어가 주시죠. 으악! 여기에는 내가 별표를 좀 칠게요. 별표. 못 보면 바보.
지어도 돼요? 아니요. 원장님 나 보시자마자 하시는 말씀 한 살 더 먹었다고 인사 소리가 더 커졌네 이러시는데 뭐 아직도 여기 적고 있다고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내가 3시간 동안 수업하는 건 힘들지. 아니 4시간 동안 수업하는 건 힘들지. 그렇지. 4시간 동안 개념 수업하면 아니야. 괜찮았을까? 힘들었을 것 같아. 아니다 내가 힘들었겠구나. 니들이 뭐가 힘들어? 찍어주세요 그냥. 이제 좀 지우고 이제 좀 갑시다. 아직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 아니 지울게요. 반만 줄게요. 여기만 줄게요. 조금만 하고 쉬었다 갑시다. 알겠죠? 자, 결국 넓이 개념이라는 걸 계속 머릿속에서 인지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게 또 뭐가 있냐라고 하면 주기함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오케이? 주기함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주기함수라는 녀석의 특징이 뭘까? 주기함수라는 건 뭐야? 일부의 그 구간이 결국엔 반복이야. 주기함수의 계속되는 핵심 포인트는 반복이 된다는 게 포인트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인테그랄 자, 주기 P라고 얘기할게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만약에 걸었어. 그리한 다음에 내가 인테그랄 A 플러스 P부터 B 플러스 P까지를 다시 한번 fx dx를 걸었어. 그럼 얘들은 같을까 다를까? 같겠죠. 이유는 설명할 때 식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 식으로 가면 그냥 바보야. 그냥 어떻게 들어가야 돼? 그래프로 바로 또 설명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시작할 때 계속 그 얘기를 먼저 꺼낸 이유인 거야. 자, 주기함수 계속 똑같은 거 만약 반복시킬게요. 하나, 둘 이렇게 있었다고 쳐볼게. 자, 뭐 0 아니라고 쓸게요. 여기 A라고 할게요 그냥. 여기 몇이야? B라고 얘기할게요. 한 번 더 할게요. 이렇게 갖다 쳐봅시다. 그러면 이게 A 플러스 뭐 2P 여기는 B 플러스 2P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니? 그럼 계속해서 이제 뭐 A 플러스 뭐 KP 뭐 B 플러스 KP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요게 만들어졌을 때 만약에 너희들한테 이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A부터 B까지의 여기 넓이가 결국에 누구랑 같았어? 이 넓이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해야되니? 자 그러면 결국엔 얘네 넓이가 뭐 할 수 있겠구나? 같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쌤 주기함수는 이렇게 생긴 게 주기함수잖아요. 근데 요즘 문제 보니까 이렇게 안 나오는 애들도 많던데. 맞아. 이렇게 안 나오는 애들도 좀 많아. 이렇게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도 있어. 자, 뭐 얘는 그냥 뭐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알려줄 거니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위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도 있어. 이런 식으로 똑같은 모양들이. 그럼 뭔 차이일까? 얘는 간단해. 요 모양이 결국에 요 모양이랑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럼 그냥 생각해보면 이렇게 추가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게 이제 나중에 그래프 개념으로 같이 연결시켜서 또 설명해 줄 거니까 얘는 필기 안 하셔도 되고요. 딱 이 주기까지만 같이 필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여기까지. 자, 필기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들어갑시다. 시간도 올라가고 있어요.